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김영롱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좀 코너 순서를 바꿔서 오프닝도 좀 새롭게 맞이하게 됐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 보면 그래도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회복시켜 줄 만한 소식들이 조금씩 나왔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에서 그래도 시장을 달래주는 우리의 걱정거리를 조금은 해소해주는 워딩들이 나오다 보니까 역시 미국 증시도 여기에 대해서 반영을 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여기서 다시 느끼는 건 그러니까 시장과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예상 가능한 선에서만 연준이 움직여준다면 시장이야 올라가려는 의지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계속 우리들을 괴롭힐 수 있겠으나 그래도 우리가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인다면 글쎄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오히려 더 안심하고 좀 베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반대로 해봤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이런 상승세가 우리 시장에까지 훈풍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까지 기대를 하면서 이분과 함께 시장 전략들 그리고 종목별 투자 의견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염승환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만 조금 이르게 만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전자공시 나온 종목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3개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전자, AP시스템 굵직굵직한 종목들인데 한국조선해양부터 한번 포인트 잡아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연초부터 되게 수주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조선주들이 주가도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수주 소식이 굉장히 좀 반가운데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자회사들이죠. 그 현대 삼호중공업이 LNG선 이제 한 척을 이제 이번에 성과가 되게 높아요. 2,488억 원에 수주를 했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컨테이너선 4척을 8,399억 원에 수주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요 축이죠. LNG선하고 컨테이너선인데 이제 중국과 일부 경쟁은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이제 워낙 강점이 있는 분야고 특히 이제 LNG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유럽이 그 러시아가 자꾸 이제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하니까 미국 쪽에서 이제 그 유럽으로 가는 LNG 선박들이 많이 지금 그 노선을 좀 바꿔서 유럽으로 많이 향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흐름은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게 유럽 입장에서도 어차피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제 이 친환경 그 관련 녹색 분류 체계라고 그 텍소노미 이번에 이제 아직 발표가 확정된 건 아닌데 거기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친환경으로 분류해야 된다는 EU 집행위원회의 공고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 천연가스를 만약에 이제 친환경으로 분류를 해버리면 천연가스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워낙 많이도 쓰기도 하지만 근데 그거를 러시아에만 의존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든 아시아에서 그런 이제 주요 천연가스 플랜트에서 배로 운송할 방법이 가장 이제 확실해지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LNG선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호재거든요. 그래서 그 큰 흐름까지 봤을 때 조선주들의 수주, 특히 LNG선 수주 랠리는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작년에 워낙 많은 수주를 했지만 올해도 수주는 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작년에 주가 되게 좀 안 좋았잖아요. 조선주들이. 네. 근데 올해는 비록 좀 한 10% 정도 저점에서 올랐지만 상승할 여력은 또 충분하고 지난 1년 동안 좀 부진했기 때문에 가격 매력도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특히 한국조선해양은 좀 주가 별로 오른 게 없어서 한번 좀 관심이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좀 확신을 주기 위해서 또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사실 수주 소식이 지난해도 없었던 건 아니고 오히려 조 단위로 연초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주가가 못 간 거잖아요. 지난해와 올해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지 특히 지난해는 이제 조선사들이 개별적으로 증자 이슈도 있었고 맞아요. 합병 지연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상장 예비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올해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논리가 피크아웃 논리였어요. 네. 너무 수주 많이 하니까 이제 오죽하면 한 애널리스트가 좀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맞아요. 보고서 제목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올해 너무 많이 받으면 어떡하냐. 내년에 이제 걱정된다. 근데 이제 그 걱정은 좀 기울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사실 올해 그 연초부터 한국조선해양부터 해가지고 수주 목표치를 작년보다 낮췄어요. 일부 현실적으로 낮춘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감소하는 건 맞지만 그거랑 이제 맞물려서 수주 잔고가 이제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올해부터. 네. 비싸게
이제 수주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개선되고 수주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받아주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 올해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피카오 논리가 이미 지난해에 반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크게, 그러니까 악재를 먼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선주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의견 다시 한번 추가로 들어봤고요. 이어서 삼성전자 장내 매수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자가 장내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임원분 중에 물론 이제 파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계속 이제 저점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정상무이사란 분께서 이제 78,000원에 100주 정도 또 장내 매수를 좀 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8만 원 이하에서는 저도 여전히 싸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삼성의 이번에 그 4분기 실적에 나온 것처럼 삼성이 결국에 이제 수익성 위주의 전략을 펼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여기서 번 돈 가지고 이제 파운드리라든가 시스템 반도체 쪽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삼성전자도 이제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어요. 네. 어쨌든 이거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막 사이클을 타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메모리도 워낙 좋지만 메모리는 돈을 담당하고 결국 성장을 담당하는 건 이제 파운드리인데 비메모리 쪽하고요. 그래서 이쪽에 굉장한 투자를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건 꼭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고 SK하이닉스도 M&A 전문가를 이번에 영입을 한 것 같은데, 뭐 D램 쪽으로 M&A 하려고 영입했을 것 같지는 않고, 네. 당연히 그 SK하이닉스도 당연히 비메모리에 대한 어떤 욕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메모리 쪽에 대한 투자들이 뭐 어느 회사나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워낙 또 공급이 부족하니까. 근데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D램 뭐 사이클 때문에 이것도 너무 좋을 때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겠지만, 아직은 좀 갈 길이 머니까 삼성전자 좀 너무 쉽사리 물량 주지 마시고 흔들릴 때 계속 모으시면서 좀 가져가시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 살펴봤고 이어서 AP 시스템인데 여기도 기대감에 비해서는 주가가 참 힘에 부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2차 전지도 작년에 그랬잖아요. 장비주들 분명히 이제 수주들이 나오는데 네. 안 가더라고요. 주가 소재주에 완전 밀려가지고. 근데 이제 올해 연초에 완전 상황이 역전돼 버렸잖아요. 네. 갑자기 소재주는 오히려 빠지기 시작하고, 특히 LG화학이 그 구미에 뭐 거의 세계 최대 규모의 그 양극재 공장 짓는다고 하니까 이게 또 사실 에코프로 VM이나 이런 기업들한테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내재화 이슈가 또 네. 생겨버리니까. 근데 2차 전지 장비 쪽은 그런 게 없거든요. 사실 이제 설비 투자만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쪽 AP 시스템을 비롯한 이제 OLED 장비 회사도 삼성전자가 투자를 할 줄 알았는데 자꾸만 이제 미루는 거죠. 투자가 자꾸 소식이 지연되니까. 근데 이번에 LG 디스플레이 이제 어쨌든 물량을 공급받는 걸로 거의 이제 확정이 돼가는 분위기 같아요. 근데 그만큼 삼성도 이제 OLED에 대해서 이제 대형 패널까지 좀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산량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기 때문에 물량을 지금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 같아요. 그래서 AP 시스템뿐만 아니라 뭐 SFA도 있을 거고, HB 솔루션 그것도 한번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의 모멘텀이 올해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CES에서 보면서 좀 놀랬던 게, 진짜 시제품이 나왔던 게 그 영상을 보니까 2번 접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인데 그냥 완전 태블릿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2번 접어서 딱 펼치는데, 그럼 OLED 면적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폴더블보다 더 많은 OLED가 들어가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설비 투자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P 시스템 여기 부사장도 24,600원에 좀 1,500주면 꽤 많은 양을 좀 매수한 것처럼 한번 이제는 좀 장비 회사들, 그러니까 OLED도 작년에 소재주가 정말 많이 갔거든요. 근데 한번 장비주들도 눈여겨볼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AP 시스템까지 어떤 장내 매수 소식과 함께 기업의 투자 포인트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사님께서 리포트 통해서 또 발굴한 아이디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이제 건설주 좀 그 자료인데, 네. 그러니까 제목이 실적보다는 좀 모멘텀으로 보자. 사실 건설주들이 이제 4분기 실적 프리뷰 자료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실적은 기대보단 못할 거예요. 뭐 일회성 비용도 일부 있는 것 같고 해서 실적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좀 없는 것 같고, 역시 분양이라든가 또 수주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앞으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 대형 회사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가 못 갔던 게 국내에서 서울 쪽에서 분양 물량이 다 연기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물량들은 아마 올해 다시 분양이 재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대선이라는 모멘텀이 분명히 호재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그 정당에서 각 후보들이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뭐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게 민간이냐 아니면 뭐 공공이냐의 약간 차이는 있어요. 사실 그 공공으로 가면은 중소형 건설사가 좀 더 유리하고요. 네. 아무래도 그쪽에 좀 물량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고 민간이면 아무래도 그 브랜드가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형인데 약간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우린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분명한 방향성은 어쨌든 그 주택 부분에 대해서 공급은 늘어난다. 이 자체는 건설주한테는 뭐 나쁘게 볼 요소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해외 쪽을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건설주도 한번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지금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산유국에서 재정 여력이 지금 굉장히 이제 풍부해요. 네. 유가 오르다 보니까 뭐 천연가스 가격 오르죠. 유가 오르니까 돈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많은 돈을 바탕으로 해서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플랜트 공장도 짓고 예. 또 플랜트만이 아니라 이제 그 수소 프로젝트, 사우디 같은 데서도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정책들, 뭐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도 발표했는데 한국이 또 중동에서는 워낙 그런 수주를 많이 따내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또 이슈도 있고 또 이란과 지금 아직까지 핵 협상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저는 어느 시점에서 이란도 분명히 국제사회에 복귀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네들만 고립 대응하면은 본인들만 손해죠, 사실은. 네. 계속 경제는 피폐해지니까. 근데 미국과 어느 정도 합의를 하게 되면은 이란 경제가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되면 이게 사실은 이제 유가에는 물론 마이너스 요소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란 경제가 재건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전에 또 이란에서 사업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건설주한테는 좋은 소식이 또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란 모멘텀까지 기대를 하시면서 해외도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보자. 그래서 건설주들 좀 비중을 늘려보시고 제가 요새 이제 계속 저는 찾는 게 작년에 일단 많이 오른 기업은 좀 배제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런 기업들은 몇 달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쩔 수가 없고 다만 이제 작년에 안 올랐던 기업 중에서 뭐가 있을까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바로 아까 조선주도 그런 거죠. 작년에 안 올랐는데 올해 모멘텀 있는 거. 또 건설주도 올해 충분히 모멘텀 받을 것 같고 작년 하반기 내내 안 갔어요, 주가가. 그래서 또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그 많은 분들이 아마 또 어제 좀 놀라셨던 게 그 HDC 현대산업개발 네. 그 이제 신축 그 현장에서 맞아요. 사고가 나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그런 좀 비슷한 일이 그 붕괴 사고 한번 났던 걸로 제 기억이 나거든요. 지난해 6월에 예, 맞아요. 그래서 버스 덮쳐가지고 예. 사망사고 났어요. 참 그래서 이게 자꾸 이런 일이 또 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이 좀 발생을 해서 오늘 주가가 좀 급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뭐 나중에는 또 회복되겠지만 당분간은 좀 이런 좀 불확실성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의 좀 주가 하락은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싼 건 맞아요.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는데 이걸 회사 차원에서 또 적극적으로 좀 어쨌든 대책 같은 거 마련해서 좀 주주들도 좀 달래기를 좀 해야만 좀 주가가 좀 회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 좀 주가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외에 좀 관심 종목으로는 저는 일단 그 해외 쪽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 예. 역시 그 이 회사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예전에 대림산업이죠. DLENC도 특히 DLENC 같은 경우는 너무 싸더라고요. 주가가 PER이 4배. 근데 왜 싸냐면요. 그 DLENC가 배당을 좀 인색해요. 주주 환원 정책이 좀 인색해가지고 네. 이게 좀 퍼가 낮아요. 다른 기업보다. 근데 올해는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쓴다고 하니까 한번 좀 배당 확대도 기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좀 다크호스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주가가 가진 않았는데 JSND. 네. 그러니까 GS건설도 있는데 왜 JSND냐면 일단은 저는 중소형주도 하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SNI 건설이라고 LG 계열의 건설사를 이제 인수했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LG 디스플레이 공장이라든가 플랜트라든가 이런 거 다 지어주는 회사인데 사업 포트폴리오가 이제 주택에서 이런 플랜트 쪽으로 확장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JSND한테도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이제 각각의 매력이 있는 건설주들 여러분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건설주 가운데서 삼성 엔지니어링, DLENC, JSND 얘기를 해주셨고 해외 수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사고가 있었던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 어제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8% 이상 빠졌었는데 추가적인 좀 하락 가능성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해 6월에 사고가 나고 나서도 좀 개파락을 했다가 그래도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주가는 좀 회복을 하긴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건설주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가긴 했는데 단기적인 충격은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까지 살펴봤고 AS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M+가요. 11월 10일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수익률이 100%입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공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봐야 될 게 이제 공시 보면 네. 답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냥 너무 많으니까 좀 보기가 힘들 수는 있겠지만 몇몇 포인트만 잡아서 이렇게 보시면 되게 좋고, 근데 그런 공시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건 아니고, 제가 왜 아직도 그걸 기억하냐면 그 대부마그네틱도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네. 최근에 어제도 급등했는데 그 제가 공시 소개시켜 나고 나서 한 두세 달을 안 갔어요. 계속 그냥 옆으로만 가더라고요. 막 흘러내리기도 하고 시장 안 좋으니까 급락도 하고. 근데 결국엔 숫자는 절대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전자공시 보시면서 이런 또 M+ 같은 기업도 많이 나올 겁니다. 특히 장비주들은 무조건 수주예요. 네. 이 수주가 다 매출과 이익으로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소재는 그때그때 공급을 하는데 장비는 수주 공시를 무조건 다 이 공시로 좀 내놓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가 지금 수주가 이렇게 늘어나는구나 이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기업들은 그런 게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장비주 투자하실 때는 그런 이제 어떤 수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이제 지금 2차 전지 장비 회사들이 너무 지금 또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네. 그러니까 이게 좋다 그러면은 또 너무 이렇게 급하게 또 반영되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위메이드도 그렇고 게임주들 2달 만에 막 주가 몇 배씩 가니까 지금 보세요. 네. 그 휴유증이 너무 심각한 맞아요. 상태잖아요. 그래서 항상 급등은 조심하세요. 그게 너무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게 좋은 건데, 그만큼 좋아서 가는 건 있겠지만 M+도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추격하지 마시고, 지금은 조금 일부는 이익 실현하는 것도 저는 좋다. 한 절반 정도는. 다만 이제 2차 전지 장비주 중에서도 못 오른 기업들 찾아보시면 좀 있어요. 그쪽으로 순환매가 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LG, SK, 삼성인데 일단 LG하고 SK는 투자를 엄청나게 할 겁니다. 근데 예. 삼성이 너무 조용해요. 근데 삼성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삼성 쪽에 관련된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그쪽은 잘 안 가요, 사실. 그래서 삼성과 관련된 부품, 장비주도 일단 눈여겨보자. 저는 순환매는 한번 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포인트들을 살펴봤고 좀 이런 종목들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급등을 계속 해버립니다. 이사님의 영향력도 어느 정도 아니. 되는지라는 생각과 함께 마지막으로 시장 전략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시장 전반의 흐름 전략도 전략이고 파월 의장의 입에서 그래도 시장을 달래줄 만한 워딩들이 나왔고, 그러면 이 정도는 우린 감내할 수 있어라는 바운더리 안에 이제 예상들이 되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일단 환호를 해줬습니다. 좀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너무 막 걱정이 컸죠. 사실 네. 뭐 그 일각에서는 올해 금리 4번 올린다, 6월부터 뭐 양적 긴축한다. 너무 세더라고요. 뭐 지금 경제가 완전 정상화된 것도 아닌데 네. 이건 너무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언론이? 막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역시 파웰 의장은 좀 현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거기 선을 그어버렸고, 지금 아마 금리 인상은 3월에는 할 것 같아요. 지금 발언을 보니까. 근데 그건 뭐 다 아는 사실이고, 양적 긴축 언제 할 거냐. 근데 아마 연말에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네. 하게 되면. 그리고 파웰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선을 그었어요. 확실히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뭐 몇 번을 할지, 그것도, 그리고 양적 긴축도 몇 번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을 가질 필요 없고, 실제로 옛날에 미국이 양적 긴축을 2017년도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증시가 바로 급락한 게 아니라 1년 동안 시장이 오히려 올라갔어요. 1년 후에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좀 아이러니죠. 바로 급락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공포심 갖지 마시고, 그래서 뭐 불확실성은 크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어차피 한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지수 걱정하지 마세요. 지수 하단은 굉장히 단단하고, 왜 단단하냐면 삼성전자가 안 빠져요. 이게 굉장한 방어막 역할을 해요. 어제도 맞아요. 하락 종목이 너무 많은데 코스피 올라버렸어요. 그게 삼성전자 역할인데,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는 절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기업을 살까, 어떤 뭐 산업에 좀 투자를 할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시고, 아까 힌트 드린 대로 작년에 안 오른 걸수록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 거 중에 올해 좀 좋아지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예인데, 제가 이제 그 보고서를 몇 개 보다 보니까 뭐 롯데정보통신이나 네.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요새 보고서가 나오는데 작년에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올해 턴어라운드 한다는 기사, 그 보고서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힌트가 되겠죠. 네. 그게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 보고 포인트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올해는 좀 개별 기업 중심으로도 하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코스닥이 굉장히 좀 안 좋잖아요. 막 이게 꼭 성장주가 많아서도 있지만 억울한 하락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오스테 임플란트 그 환매 물량이 좀 네. 있어요. 또 거기다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그것 때문에 연기금이 엄청나게 팔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가 실적이 안 좋아져서 빠지는 거는 걱정을 해도 되지만 수급 때문에 빠지는 건 그냥 눈 찔끔 감고 좀 참으시면 결국 다 회복되고, 그럴 때 빠지면 오히려 현금이 있으면 더 사면 돼요. 네. 회사에 문제 없는데 수급 때문에 빠지면 다시 복원되잖아요. 거의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제 현금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말씀하시지만, 어제와 같은 급락장에서 현금을 늘릴 게 아니라 저는 좀 주식을 늘려야 된다. 급락할 때. 그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주식 투자에 있어서 현재 시장 대응에 있어서 포인트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